청계천은 서울 도심을 흐르는 도심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내천입니다. 그런데 이 서울은 기본적으로 물길의 도시고 다리의 도시예요. 수많은 물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작은 돌다리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이 수레를 타고 간다 그러면 아무 다리로 갈 수가 없어요. 그 정도의 크기가 있는 다리는 저쪽에 저기 북악에서 내려오는 옥류동천에서 내려오는 금천교라고 있었습니다. 금천교인데 나중에 금천교,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침교 2개 정도가 있고, 이쪽에 오면 어디 있냐면 해정교, 그리고 광통교, 수표교 정도입니다. 나머지는 다 좁아요. 그러니까 임금이 어디를 갔다 그러면 뻔합니다. 조선 전기에는 주로 광통교로 갔고 조선 후기는 주로 수표교를 통해서 이렇게 갔습니다. 그리고 그 2개 사이에 장통교가 있을 때는 가마로 가지 않고 말을 타고 가거나 도보로 갈 때 임금님이 그때는 이제 장통교로 건너갔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행을 했다든가 밤에 몰래 갔다든가 아니면 마음에 든 여자를 만나러 몰래 갔다든가 아니면 무교탕반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딱 몰래 가고 싶을 때 그때는 이런 큰 다리는 걸리잖아요. 사람들이 많으니까. 그때는 이제 뭐 장통교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서울은 이런 물의 도시인데 이 동서남북 가운데 동쪽의 산을 낙산 또는 타락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세도 낮고 숲도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게 흥덕동천입니다. 근데 흥덕동천의 대부분 물은 성균관과 종묘 쪽에서 와요. 사실은 창경궁 옥류동천이 주로 이제 이 흥덕동천에 합류하거나 작은 실줄기들이,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락산에서 흐르는 물은 이쪽에 있는 흥덕동천과 건너편에 있는 안암동천, 고려대학교 있는 거 2개 위에는 물줄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인왕산 속에서는 3개가 있습니다. 3개가. 정확히는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 백운동천, 제일 북쪽에 있는, 아까 청풍계 얘기한 거기 백운동천, 그 다음에 옥류동천, 백운동천에 합류하는, 옥류천에 합류하거든요. 이 옥류천은 창경궁의 옥류천과는 다릅니다. 그래서 창경은 옥류천이라고 하고 여기는 마을을 지나가기 때문에 옥류동천, 2 물줄기가 합해서 이렇게 오죠. 어디 경복궁 앞에서 이렇게 합수를 하죠. 그래서 그것이 이쪽으로 옵니다. 한강으로 합수를 하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에 그 사직동에 있는 물줄기는 작습니다. 예, 작죠.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정릉동천이 있는데 정릉동천은 인왕산이기보다는 인왕산의 한 지류인 황토현, 거기서 나오는 물줄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물이 4개인데 요 백운동천은 또 북악에서도 흐릅니다. 북악에서도. 물줄기가 2개가 오니까. 그래서 북악에서 와도 되고 인왕산에서 와도 된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또 하나는 북쪽은 북악이죠. 북악에는 요 정릉동천은 북악이 아니니까 빼겠습니다. 이렇게 많습니다. 백운동천, 대은암천은 오늘날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거. 지금도 대은암천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복개했다가 다시 지금 열어놨어요. 대은암천, 그다음에 삼청동천, 안국동천. 바로 이제 이 삼청동천이 좀 이따 이제 여기 오면 해정교로 거쳐서 여기에 합수를 하게 됩니다. 삼청동천이 있고요. 안국동천, 그다음에 재생동천은 그 현대건설 앞에 이렇게 흐르는 거. 그리고 그 재생동천 바로 옆에 금이영천 있고, 금이영천 안쪽으로는 창덕궁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구경천, 그리고 이제 창경궁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옥류천, 그 다음에 성균관 쪽에서 오는 흥덕동천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청계천에 합수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남산에서 가장 많은 게 합수합니다. 정릉동천이 항토현에서 흐르지만 남산 쪽에서 이렇게 합수하는 물 다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합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회원동, 그 다음에 남산동천은 중요한 천이기 때문에 장통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전동천은 그 옆에 신발이 있답니다. 이력사 때 이전. 어디냐면 택병원 쪽에서. 못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주자동천은 거기에 이렇게
활자를 만든 주자소가 있었습니다. 그 앞에 흐르는 게 주자동천. 그래서 그쪽이 활자가 많았기 때문에 항일전쟁 이후에 거기가 인쇄의 메카가 되게 됩니다. 주자동천이고요. 그 다음에 필동천. 필동천은 수경사, 수방사, 지금의 남산 한옥마을 그쪽에 흐르는 게 필동천. 생민동천 그 사이에 있고, 묵사동천은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 글을 썼기 때문에 되게 잘합니다. 묵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소나무를 자르다가 이렇게 스님들이 그 먹을 팔았던 데입니다. 그래서 거기가 먹을 팔아서 묵사라고 합니다. 묵사동천 있고, 쌍임은 어딘지 알죠? 이따가 우리는 안 가지만 청계천에는 그 도성을 지날 때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오간수문, 하나는 이문. 이것은 음양에 따라서 청계천에 지류하는 것은 음이라 둘, 그리고 청계천은 본류이기 때문에 1, 3, 5, 7, 9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수원화성에 가면 그 일곱 무지개에 있는 게 뭐죠? 홍 생각날 겁니다. 황우문. 예, 황우문의 황교. 거기가 7개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장충당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. 장충당. 거기가 이제 장충단에 수표기로 옮겨놨죠. 그 물이, 마지막 물이 바로 남소문 동천입니다. 왜냐면 그 위에 남소문이 있었거든요. 예수께서 서울은 물의 길이고, 이 물의 길 가운데 이 지류에 있는 다리는 딱 하나만 소개할 겁니다. 그것은 해정교입니다. 해정교. 네. 자, 이렇게 해서, 여기에 대한 설명을 끝나고, 이제 해정교로. 해정교로 가면 안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모전교를 먼저 하겠습니다. 모전교를. 사실은 해정교가 조기거든. 네. 해정교가 지났어요. 이게 이제 모전교입니다.